안녕하세요. 2016-6131 의학과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거서 세미나에서 사이펜스를 읽고 SQ4R 적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1조는 챕터 1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일단 서베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베이에서는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읽어보면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137억 년 전, 38억 년 전, 7만 년 전, 12,000년 전, 500년 전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자면 137억 년 전은 아마도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빅뱅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 같고, 38억 년 전은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7만 년 전은 잘 모르겠는데 12,000년 전은 아마도 농업혁명, 500년 전은 아마도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났던 때 같습니다. 이러한 시계대적 흐름을 통해서 아마도 인류라는 것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피엔스, 책을 읽다 보면 사피엔스란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책의 이름이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피엔스라고 하면 일단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단 원시 인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진화해 오면서 여러 갈래의 원시 인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인류들과 사피엔스가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런 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인류가 숨겨온 비밀, 아마도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리 인류가 진화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닐까요? 생각의 비용, 익혀먹는 종족,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의 현생 인류의 뇌가 다른 유인원이라든지 다른 동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생각의 비용이다. 뭐 익혀먹는 종족 같은 경우는 우리 사피엔스가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자적이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호모 사피엔스 형제 살해범, 이건 제가 생투를 해서 약간 내용을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서베이를 끝내고 이 책을 한번 훑어본 걸 바탕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uestion. 첫 번째로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입니다. 예상은 되지만 이 책에서 새롭게 얘기하려는 부분을 한번 찾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연도를 나열하면서 글을 전개했을까? 연도를 나열하면서 글을 전개한 것도 어느 정도 추정은 되지만 일단 여기 앞에서 봤을 때 나머지는 대충 알겠는데 7만 년 전이라는 걸 잘 모르겠거든요. 7만 년 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사피엔스와 다른 인류는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일단 여기 사피엔스가 있고 다른 인류인 원시 인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일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달라져 왔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퀘스천을 끝내고 이제 4R, R 파트는 전부 다 하나로 합쳐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책의 내용의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에는 역사의 시작 전부터 존재하였고 250만 년 전의 인간의 모습은 첫 번째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진흙탕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사회의 규범에 반항하는 흥분한 젊은이들, 아니면 그냥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노인들이라든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지위와 현재 사피엔스의 전 지구적인 지위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것을 알려면 이제 인류가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되는데 바로 사피엔스만이 유일한 인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모 데니소바 등등 많은 종들이 있는데요. 전부 인류의 종들입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상륙하는 지역마다 인류의 종들이 멸절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론인데, 첫 번째로는 교배 이론. 동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사피엔스가 각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 인류와 교배하여 혼종이 생겼다. 두 번째로 교체 이론. 사피엔스가 각 지역의 인류를 죽이면서 그 지역을 장악했다.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은 교체 이론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의 일부 DNA 중 1%에서 4%가 타 인류,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타종이 될 만큼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생 인류 또한 분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의 혼합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1장에서는 이러한 그 사피엔스가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에서 더 우월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류의 종들을 멸절시켰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책을 읽고 나면서 퀘스천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렸는데요. 별로 중요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현생 인류는 각 시대의 혁명을 거치기 전까지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37억 년 전, 38억 년 전, 12,000년 전, 500년 전은 제가 말하는 게 맞고 7만 년 전은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도구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인지혁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연도의 나열, 그 다음에 연도의 나열인데 위의 질문과 연계되어 사피엔스라는 중요하지 않던 종이 지구의 최상위가 되는 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피엔스와 타 인류의 차이는 아직 챕터 1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사피엔스가 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타의 인류를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흡수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가 정말 흥미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더욱더 읽어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피엔스가 멸절시켰는지, 아니면 사피엔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거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